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8자 가보겠습니다. 자, 2편 물건 개수가 몇 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형 물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물건? 전형 물건은 몇 개? 3편 채권의 전형 계약은 15개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형 물건 8개가 있는데 아까 186조는 봤었죠. 아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뭐여서?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여기 이제 물권법 세계로 간 거예요. 무슨 세계요? 물권법. 그래서 잔금 주고 뭐 준다? 서류 주는 게 뭐다? 이제 법률 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이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다? 물권법이 있으니까 무슨 행위고? 그러면 매매는 무슨 행위일까? 채권 행위다. 이렇게 포장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물권 분류 들어가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가볼게요. 141쪽을 가보세요. 몇 쪽이요? 141쪽. 몇 쪽이요? 자, 거기 들어가면 거기 표가 있을 거예요. 물건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종류. 그럼 거기 소유권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141쪽에 보시면 맨 밑에 표가 있죠. 물건 종류가 몇 개? 8개예요. 자, 번호 붙여볼게요. 자, 점유권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밑에 가시면 자, 본권 분리하면 소유권 있죠. 소유권에다가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다음에 용익물권 들어가면 지상권 있어요. 오른쪽에다 쓰면 되겠네. 그죠? 거기서 또 3, 4, 5, 6, 7, 8 하면 되겠네. 지상권 3번, 지역권 4번, 전세권 5번, 그 다음에 뭐요? 유치권 6번, 질권 7번, 저당권 8번. 물건 개수는 몇 개? 8개가 되지요? 물건 개수는 몇 개? 자, 손가락 3개를 펴보세요. 자, 마디가 몇 마디? 뭐라고요? 3마디라고요? 아니, 총 마디를 봐. 엄지가 2개가 있지. 몇 개? 설마 9개 나오겠지, 보통. 그러면 1, 2, 3, 4, 5, 6, 7, 8이야. 물건 개수는 몇 개? 8개지요. 그러면 거기 1번이 뭐죠? 점유권. 두 번째가 뭐죠? 소유권. 세 번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어렵지 않네요. 전부 다 손에 갖고 놀면 되겠네. 물건 개수는 몇 개? 8개를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3개만 피면 되겠네. 몇 개만? 3개만 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몇 번? 1번, 2번, 몇 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면 그 8개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었던 게 뭐예요? 거기 소유권이란 말은 들어봤죠? 소유? 뭐 여러분들 뭐 무소유. 법정 스님에 뭐 있어요? 무소유. 있죠? 그럼 맞죠? 소유. 그 다음에 거기 또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응? 거기 전세권은 들어봤죠? 그죠? 또 유치권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밥 먹으러 가다 보면 뭐 갑자기 거기 뭐 플랜카드에 빨간 것으로 적혀 있잖아. 무슨 권 행사 중? 왜 유치권이 붙어질까? 응?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공사 대금 줄 때까지 그걸 뭐 하겠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주인도. 심지어 이전에 이제 묘를 성묘 갔다 와다 보니까 앞에 원래 이제 멋있게 골프장이 만들어졌는데 골프장 앞에 적혀 있어. 뭐라고? 유치권 행사 중. 무슨 권 행사 중? 그러니까 그 물건을 뭐 하다가 갖고 있다가 거기 들어간 뭐 때문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안 줄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생겨. 무슨 권? 유치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질권이란 말은 못 들어봤을 것이고. 자, 저당권도 들어봤죠?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 총 몇 개의 물건이 있다? 8개의 물건이 있다. 이기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이거 눌러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 점, 소, 지, 전, 유, 질, 저. 해볼게요. 점, 소, 지, 전, 유, 질, 저. 그러니까 빨리 뭐냐? 점소, 지지전, 유질저.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러니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의 물건이 있다? 8개의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15가지 3편 채권의 15가지의 계약은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그 다음 뭐예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 해놓고 밑에 8개의 물건은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뭐다? 점, 소, 지지전, 유질저. 됐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하려고? 이 소유권 취득 과정이 좀 쉽게 하고 싶어서 온 거 맞죠? 그죠? 나도 언젠가 중개해서 뭐 한다? 수수료 크게 챙겨서 뭐 해 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을 영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소유권 취득할 때 부동산은 가서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 뭘 해야지? 그럼 등기하면 뭘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8.15 해놓고 8자는 2편 물건의 8개 전형 물건을 분리한 게 이거죠. 점소, 지지전, 유질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호 3편 채권의 15가지 계약은 뭐예요? A, B, C, D 전, 약정, 효력이 생긴다, 채권, 채무, 이행, 이행 있었죠? 그럼 이걸 놓고서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조하고 몇 조를 쓸 때마다 563조 매매의 조문을 쓰고 정성스럽게 쓰면 돼요. 2편 물건의 186조를 쓰면서 이 한 이야기들을 매일 뭐 한다?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뭐 하면 붙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무슨 세계로 넘어가?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야 돼. 이걸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요? 자, 자동차 면허증 갖고 계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면허. 없는 분도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초보 운전이요? 한 몇 년 지났어요? 초보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초보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했어요? 아니, 조심조심 아니고 자동차 처음 탔을 때는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의식을 해야 돼. 가서 시동을 거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야, 이제 시동 거는 거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전부 다 오토가 많죠. 근데 아직도 뭐 하는 분들이 있을까? 스틱 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스틱으로 처음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일단 집어넣을 때 뭐 눌러야 돼? 클러치 놓고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운전대 잡고서 나가서 어떻게 되죠? 잡고서 1단 집어넣어서 2단 들어갈 때 의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직 2단 집어넣어야 되지. 3단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운전할 때 의식하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힘들어. 운전대는 또 어떻게 잡고 있어? 아니, 살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운전대 잡고서 뭐 우스갯소리 뭐 합니까? 계속 직진만 해가지고 어디 갔다? 해운대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직진하다 보니까 옆에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차도 느리느리 가니까 옆에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응? 남자가 뭐 갑자기 뭐라고 그래? 여자분한테 밥이나 하지 뭐. 왜 운전 떠들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 하러 간다? 밥하러 가는 중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초보 운전 때 얼마나 의식합니까? 그러니까 30분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차하고 나하고 뭐가 돼서? 일치가 돼서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좋은 음악 틀어놓고 뭐요? 음악도 들어가면서 앞뒤 보호하면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운전할 때 지금 의식합니까? 지금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야? 의식적 과정이 무슨 세계로 간 거야? 그래서 운전해도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 이전에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해놓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세요.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아시세요?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방법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뭘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야. 물건 종류가 몇 개? 집에다 못 써놔. 집에 갔다가 파일로 적어놓고 앞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563조는 여기 있는 거지. 186조는 여기 있는 거야. 뭐 해야지? 등기 해야지 뭐가 생긴다? 흐르게 생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8개 물건지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잘 볼 게 뭐냐면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이게 채권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달라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채권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혹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도 이쪽 돈 받아서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고장 생기면 나도 중도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응? 이제 여기다 중간에다 아니 불자를 쓰는 거예요. 뭐 쓴다? 무슨 단어 나와요? 불. 그럼 무슨 단어가 탄생한다? 여기 보세요. 채무 뭐다?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불이행? 그러면 을의 뭐로서? 잘못으로. 잘못으로 혹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 잘못으로? 이 잘못을 갖다가 뭐를 갖다가 이 잘못을 갖다가 포장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써. 이렇게 귀책 사유라고 해요. 무슨 사유? 돌아갈 귀, 책임이 돌아가는 사유가 있다.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책 사유라고 그래. 무슨 사유? 이 귀책 사유를 이제 표현한 말이 뭐냐면 잘못을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뭐 쓴다고요? 고의 또는 뭐다? 과실. 고의가 뭐죠?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과실은 뭐예요? 부주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뭐예요? 알 수 있었을 텐데. 부주의라는 거예요. 일부러 부주의가 있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한다? 기책사유. 그러면
매도인도 잘못이 있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갑도 뭐해서? 잘못해서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홀라당 뭐 하는 경우 있다. 태워먹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뭐가 냈다고요? 홀라당 뭐 했다고요? 태워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나중에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배상 해놔라. 무슨 배상?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무슨 배상 해줘야 돼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요 단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민법전 해보세요. 15가지, 15, 15계약은 분리하면 첫 번째 뭐죠? 전형, 비전형. 두 번째가 뭐였더라? 약정이 낙성과 요물이 있었죠?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채무를 두 개가 있으니까 뭐다? 쌍무, 편무할 때 쌍무가 되겠죠? 채무 이행.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출연. 하면 되겠죠? 근데 출연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죠?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잘못이 있으면 용어가 나오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나중에 무슨 배상? 그럼 해보세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잘못을 이행하지 못하죠. 자, 양손 귀를 잡으세요. 귀를 왜 잡았을까? 그렇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있다고요?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양성 무한도전 피세요. 이게 뭐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잘못으로 못하는 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뭐가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무슨 배상? 이게 손 아니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한다는 얘기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 그러면 채권의 테마는 뭘까? 3편 채권이 있는데 저쪽에서 안 주잖아.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럼 법조는 정상적인 코스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이 약정, 청락, 승락, 성립이 되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있었는데 효력이 있었죠. 근데 저쪽 약속대로 안 주지. 그때 쓰는 건 뭐다? 귀잡고 무슨 불이행? 채불이행 들어가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걸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보통은 채무를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이행이죠. 그럼 나중에 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하고 서류 바꿔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 했잖아요. 그럼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하면 돼. 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에다가 토지를 사놓으면 돈 된다고 해서 혹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제주도에다가 뭐야? 땅을 사가지고 등기해놨어요. 그럼 제주도를 자주 갑니까? 가끔 갑니까?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3년 만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내 토지에 누가 뭐하고 있을까? 거기다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와서 뭐야? 경작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주인이 안 오니까 아예 옆에다 뭐 해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경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열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죠.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따져요?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군데? 난데 왜 당신 여기서 경작하느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작자가 뭐라 그럴까? 당신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돼? 등기부를 떼가는 거야. 두 번째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어 없어요? 그 이름하고 뭐하고? 신분증하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앞에 가서 보여줘야 돼. 뭐 보여주고?
등기부하고 뭐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일치가 됐죠. 그 소유자가 누구야? 나잖아. 그러면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무릎 꿇어. 뭐 꿇어? 무릎 꿇어. 해놓고서 손동작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야? 내놔. 토지 점유하고 있는 거 내놔. 뭐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은 경작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8개 물건 중에서 몇 개 물건이요? 자, 점유권은 본권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표를 보고서 대답만 잘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점유권은 본권입니까? 본권이 아닙니까? 본권 아니지요.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점유권 하면 안 돼.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경작자는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본권 대표 소유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데 본권 아닌 점유권이 침해된 거지. 내 거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가지고? 이제 아니 소유권 가지고 하면 돼.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내놔. 뭐 한다고? 토지 더 이상 점유하지 말고 토지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자, 먼저 해보세요. 뭐라고? 아니 거기 무단 정장 농작물 그거 다 치워. 첫 번째 뭐 하고요? 해보세요. 내놔. 두 번째 뭐요? 야, 치워. 그리고 확 앞으로 하지 마.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뭐 한다? 내놔. 두 번째 다 뭐야? 싹 치워. 세 번째 하지 마.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걸 이따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거기다 포장해서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뭐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뭘까? 내놔가 뭐냐면 반환. 내놔가 뭐라고요? 내놔. 두 번째 뭐요? 야, 치워. 앞으로 뭐요? 하지 마. 이럴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내놔를 포장한 말이 뭐다?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야, 치워. 싹 치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방제. 뭐다? 방해 제거. 세 번째는 방해 예방. 방해 제거가 되고 방해 뭐다? 앞으로 뭐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방. 자,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내놔. 야, 치워. 하지 마. 이 내놔가 뭐다?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반환. 뭐 기초로 해서?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플러스 뭐다? 소유권 기초로 해가지고 치워라. 방해 뭐예요? 제거 청구할 권리도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뭐다? 소유권 가지고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놔. 두 번째 뭐예요? 야, 치워라. 야,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세 가지 나왔죠. 여기다 세트 명칭 붙인 말이 뭐냐면 붙인 명칭이 이겁니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자, 그러면 숫자가 8, 1 오지만 사실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15가 있고 밑에 8이 있는 거지. 시간 흐름이. 그러면 15가지 계약 분류가 4단계 있었지. 뭐? 전형, 비전형, 약정은 낙성, 요물이고 달라 채권, 채무가 뭐예요? 쌍무, 편무가 있고 주고 이행하는 게 뭐 있었어요? 출연이 뭐예요?
유상, 무상 있었지. 그러면 15가지 계약을 분류한 것이 4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8개의 물건이 있었죠.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가 있었죠. 그죠? 그럼 내가 무슨 권이 있는데? 소유권 있는데 내 토지를 누가 와서 무단 경작하고 가서 뭐예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 3가지 권리 명칭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럼 이런 거네. 3편 채권 침해했을 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였었고? 아니. 채무불이행이라는 타이틀이야. 그러니까 3편 채권의 테마는 여러분들이 채무불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느냐, 그거 연습하면 되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없고 채무를 다 뭐해서 이행해서 뭐까지 갖추면 등기까지 갖췄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소유권을 누가 침해하면 가서 뭐 한다? 그죠? 그런 권리를 뭐라 한다? 어려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무슨 권? 그러면 이런 용어들은 지금 563조하고 몇 조? 186조 이 안에다가 계속 살을 붙이면 그런 말이 나왔나요? 보세요. 아까 3편 채권 563조 약정이 효력이 생겼지. 근데 상대방의 그 효력대로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요거 잡고 손해배상하면 되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채무를 다 이행해서 뭐까지 갖추면 등기 갖추면 효력이 생겼지. 무슨 권 취득했어?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와서 누가 소유권을 건드리면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럴 권리를 뭐라 한다? 이게 틀이야. 3편 채권 침해했을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권이니까 채무 불이해는 단어 나올 것이고, 내 물건을 누가 건드리면 물건 침해 가서 뭐예요? 이 제목이 뭐다? 청구권이야. 그렇고 제가 어떤 용어를 설명하고 그러면 그 용어가 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뭐 한다? 확인하고 다시 나오면 돼. 이게 자유여행 갈 때 그 지역에 여행 갈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뭐 하면 돼? 가서 필요한 데만 가서 뭐 한다? 이렇게 구경하고 들락날락 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 처음부터 책을 뭐 하면서 읽어가면서 그러다 쥐나요. 읽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흥미를 잃고 어떻게 된다? 도망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은 뭐다? 그 틀 속에서 오늘 어디 공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다? 들락날락하면서 눈도장 찍어가면서 공부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너무 뭐 보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책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와서 뭐 한다? 그냥 듣고 가고 이렇게 일단 워밍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또 인강을 뭐 6시간 들어서 완벽히 이해하고 여기서 수업 들었으면 인강 듣지 마. 굳이 그냥 듣고 뭐 한다? 까먹어. 듣고 까먹고 나중에 딱 정착이 돼. 그때 내게 되는 거지. 물론 지금부터 매일 공부하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럼 공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10개를 해놓으면 그 10개를 완성 못 시키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뭐 한다? 그냥 듣고 11월, 12월은 그냥 설렁설렁 뭐 한다?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런 얘기예요. 그 집에 가서 써놓을 말은 뭐예요 이거? 8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 3개 놓고 다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사실은 3편에 15가지 계약이 있고 2편 물건에 몇 개? 8개 물건이 있을 때 3편 채권 공격하는 용어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 이제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다음에 물권법은 물권적 뭐예요? 청구권. 그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야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물권 청구권도 절대 뭐 하면 된다?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영역만 내 거로 표시해 가지고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나간 뭐야? 하고도 남을 공부야. 아셨어요? 이게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1등에서 뭐 만등까지 자르는 시험이 아니고 뭐다? 과랑 면하고 평균 몇 점이면 60 뭐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몇 조하고 563조하고 몇 조? 186조를 쓰세요. 쓰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게 뭔지 한번 해봐. 그래서 매일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것만 해놓으시면 어려울 게 없어. 합격하고도 남아. 아시겠어요? 민법이 정립이 되면 다른 과목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민법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법을 공부하는 뭐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 틀이 바로 민법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 그럼 이 틀을 딱 생각하면 나중에 다른 공부 공부할 때도 뭐 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 숲과 나무의 관계를 항상 뭐 한다? 나무부터 보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보고 전체 숲을 보고 내려와서 나무 왔다가 숲과 나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셨어요?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이거 기억하시죠? 채무 이행인데 이행 못하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를 전부 다 뭐 해서 이행했어. 마지막에 뭐 하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 취득 만약에 내 거 침해하면 뭐야? 이게 뭐다? 그 용어를 이렇게 큰 용어를 먼저 찍고 나중에 그 밑에 이제 중간 용어 또 찍고 마지막에 째잘한 것들 있죠. 그 순서를 맞추면 퍼즐 맞추듯이 딱딱 진행될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럼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